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 보기 전 마지막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에 배웠던 해수의 성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해수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있었는지 배웠는데요. 먼저 염분이 나왔습니다. 염분이라는 거는 짠 정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정의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위 PSU 그 다음에 퍼밀이 있었는데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예로 35PSU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해수 1kg 속에 염류의 양이 35g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시간과 장소에 따라 염분은 달라지더라도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었죠. 그러니까 태평양이든 한강이든 해수의 양, 뭐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 염류의 양은 항상 일정하게 비가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표층 염분의 변화 요인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하천수 유입, 해수와 결빙과 해빙이 있는데요. 우리 증발량이 높을수록 염분은 어땠나요? 그렇죠. 증가했고요. 우리 강수량, 우리 소금물만 생각을 해도 소금물에 물 더 타면은 덜 짜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강수량이 높다. 그러면 염분은 낮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수 유입이 있는데요. 우리 대륙 주변부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교과서 보면서 태평양 중앙과 그 다음에 대륙 쪽은 살짝 달랐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륙에서는 하천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염분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천수 유입도 염분의 변화 요인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있습니다. 우리 쉽게 이해를 하면은 결빙은 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빙은 녹는 겁니다. 우리 바다에서 빙하가 생성이 될 때, 즉 결빙이 될 때 우리 염분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쏙 이렇게 빠지고 순수한 물만 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결빙을 하면은 염분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수가 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해수의 염분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빙은 녹는 거죠. 그러면 물이 추가됐으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표층 염분이 높은 것을 보니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것. 이거 다른 말로 표시를 하면은 증 빼기 강이 어떤가요? 0보다 컸죠. 왜냐면 0보다 크다라는 건 앞에 게 더 크다라는 거고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수의 결빙이 일어나는 곳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표층 염분이 낮은 곳,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곳. 이때는 증 빼기 강이 0보다 작겠죠. 그래야지 강수량이 더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거일까요? 여기가 결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해빙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다음에 하천수가 유입되는 곳, 이런 곳은 염분이 낮다. 이거의 예시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은 소금물 생각해 주시면은 쉬워요. 소금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나와 있고요. 염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염분 살짝 M자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 증발량 빼기 강수량 지금 이런 식의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그 값과 염분은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죠? 그렇죠. 우리 남극과 북극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 북극 보니까 주변에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말은 대륙으로부터 하천수가 유입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완벽한 대칭은 일어나지 않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염분이 우리 80N 북극 쪽이 더 낮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염분 분포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 이것을 용종기체라고 했죠. 용종기체. 그래서 이 많은 기체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소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입니다. 첫 번째는 산소이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 친구는 용존산소예요.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 먼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존 산소 농도 이렇게 나와 있고 수심 나와 있습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용존 산소 농도는 표층에선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 보니까 표층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점점 이렇게 일정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든가 얘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표층에서 용존 산소가 높은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합니다. 왜냐면은 생물, 호흡에 이제 소모되기 때문이죠. 우리 호흡하려면 산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제 호흡하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심해층, 우리 생물의 수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극해역에서 표층의 수가 침강하여 심해의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극해역에 있는 표층의 수, 극이니까 살짝 춥겠죠? 그러면은 차가운 애들은 밀도가 높겠죠? 그러면 그 밀도가 높은 애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침강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됩니다. 이거는 중간고사 끝나고 심층순환하면서 한번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극해역에서 표층의 수가 침강을 해서 심해의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저런 식의 그래프 모습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를 보겠습니다. 표층에서 낮아요. 왜냐면은 광합성 때문이죠. 그래서 빈칸은 광합성이다.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광합성량이 감소하고 기체의 용해도 커지기 때문이죠. 밑에 기체의 용해도 나와 있습니다. 용해도라는 거는 얼마나 더 녹을 수 있나 그 정도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압이 클수록 뭔가 많이 이렇게 푸시를 해줄수록 많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작을수록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염분이 작을수록 어떠한 공간이 있는데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빈 공간 아무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를 염분이라고 했죠. 우리 염류들이 어떤 단위 부피 안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기체가 더 들어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들어가 있는 게 적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CO2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염분이 작을수록 우리 기체 용해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것은 선생님이 그때 용해도 설명하면서 예시 어떤 거 들어줬죠? 사이다 설명해 드렸죠. 사이다 식으면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 수온은 연결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 해수의 물리적 성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온 나와 있는데요. 해수는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를 기준으로 우리 층상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혼합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깊은 곳 심해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합층 먼저 보면요. 수온이 깊이에 따라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합층이라고 말을 하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발달을 합니다. 우리 말 그대로 혼합이니까 바람이 세면은 더 혼합이 잘 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깊숙하게 두껍게 발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인데요. 표층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더 뚜렷하게 발달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층상 구조가 해수의 층상 구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 수온 약층, 그 다음에 여기 심해층이겠죠. 만약에 표층수온이 더 높다면은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저런 식으로 발달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층수온이 낮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온약층 별로 티가 안 나겠죠. 그래서 표층수온이 높은 해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해층은요.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층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이 세 개 중에 안정한 층 어디였나요? 뭐라고요? 그렇죠. 수온약층이죠.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별로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요. 이거 쉽게 알아내는 방법 선생님이 뭐 체크하라고 했죠? 표층 먼저 체크를 해주면 쉽다라고 했죠. 우리 저희도가 더 뜨거우니까 표층수온이 이렇게 높을 거고 이런 식으로 표층수온이 점점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초록색 나타나고요. 우리 중위도는 이런 식, 그 다음에 고위도는 층상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게 보이고요. 옆에 보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본 거냐면은
이 하나의 선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즉 어떠한 이 기준에 얘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저희도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이 정도, 즉 혼합층이 이 정도고 수원약층은 이 정도, 수원약층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심해층은 이 정도. 그 다음에 극쪽을 한번 볼까요? 극쪽은 지금 혼합층, 수원약층, 심해층이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한번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에 얼만큼 들어가 있냐, 즉 어떤 주어진 부피 속을 얼마나 무언가가 이렇게 꿰차고 있냐, 그게 밀도예요. 수온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염분이 높을수록 커진다. 우리 염분이라는 건 뭔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들어가 있는 정도, 즉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높을수록 커지겠고요. 우리 수온이 낮을수록 추우니까 지들끼리 빽빽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커진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은 뭔가 밀도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압도 있지만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수온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위도별로 수온과 밀도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든지 쉬운 거는 수온이에요. 우리 수온 적도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모습 보이고 극쪽으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수온과 밀도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도도 이렇게 남극과 북극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심별 수온과 밀도가 있습니다. 우리 표층에 이렇게 혼합층 있고요, 수온약층 있고 심해층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밀도는 심해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죠. 왜냐하면 차가운 애들이 밑에 많이 있을 거니까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우리 수온 염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TS도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밀도에 영향을 주는 수온과 염분을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둔 다음에 어떻게 밀도가 나타나느냐, 그것을 체크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시면 등 밀도선이 있습니다. 이 등 밀도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5 염분과 한 12.1 정도의 수온을 갖는 그러한 해수는 이런 식의 밀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2 염분과 그 다음에 뭐 여기 한 13 정도 될 것 같은데 13도 정도의 수온을 가진 것은 밀도가 이 정도다. 얘랑 얘가 다 밀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과 수온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밀도를 나타낸 거, 그게 TS도고 등밀도선은 그러한 밀도가 같은 것을 다 연결한 것이다. 옆에 빨간색을 보시면은 어떤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밀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은요, 만약에 이 해수를 A지역의 해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지역의 수심 800m, 거기는 과연 밀도가 얼마냐? 그러면 800 찾아주시고 이 정도가 밀도겠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밀도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만약에 밀도가 X, 그 다음에 여기가 Y다. 그러면 얘는 X랑 뭐 Y 사이에 있는 그런 밀도 값을 가지겠죠? 이것은 뒤에 있는 문제 한번 보시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